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중에서 하나, 한일 위안부 합의과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그런 문제점과 또 앞으로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 그걸 공개한 정부의 의도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의 위안부 TF라는 태스크포스라는 팀에서 2015년 12월 28일 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발표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사항에 관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과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사실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면 합의가 결국 있었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거죠. 소년상을 외국에 설립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성노예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든지, 그런 내용들, 또 정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비판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굉장히 잘못된 이면 합의고 너무나 많이 양보한,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속였다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가장 잘못된 것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는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양국 간에 이제 이 문제는 끝났다. 위안부 합의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는 그 불가역적 협상에 대해서는 많은 다수의 거의 모든 외교 전문가들도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협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수긍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합의라는 것이 다 잘못됐느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이 정부가 그걸 공개했느냐. 대체적으로 외교문서 공개 부분은 원칙적으로 한 30년간 외교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으로 관례고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3년 6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그런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었습니다. 경색돼 있었고, 또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인한 위안부 합의 문제로 인해서 이 위안부 합의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상회담 없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이 사실은 굴하지 않고, 미국을 사실은 좀 이렇게 내가 쑥덕쑥덕 해가지고 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었는데, 그 경색된 한일 관계는 결국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안보 전략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탬이 안 된다라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에 우리 정부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압력을 받았다 할까요? 압력이라고는 표현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굴욕적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아무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그런 일환 속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문제가 좀 졸속으로 급하게 2015년 연내에 끝내야 된다는 이런 시한부 졸속으로 된 측면이 있어서 이것 또한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졸속인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고, 그러면은 계속 한일 관계가 경색돼서 계속해서 임기 내내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외교적 이익, 국익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손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또 따져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점이 많지만은 100%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다. 당시에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미국, 중국, 한국 관계,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의 국제 전략적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적에 그렇게 단죄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럴 수는 없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좀 그 사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 뭐 지금 감옥에 계시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30년간 주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 외교 관례 원칙을 깨고 이걸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를 했을까? 일본의 반발이 뻔할 텐데 벌써 지금 일본은요, 아베 총리가 언론에 이 얘기를 했어요. 단 1mm도 변경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재협상 완전 불가죠. 그리고 또 일본 언론들은 이제 벌써 일본의 국익을 생각해서 우리를 협박하는 거죠. 평창 올림픽에 참가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참석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나아가면 정말로 경색되면은 평창 올림픽에 일본 선수단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일본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걸 다 감안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걸 공개했을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표문을 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역사는 진실하게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갖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 근데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겁니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고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대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건데 과연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이 그렇게 가능한가 하는 그 부분에 좀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또 말로만 한일 관계를 그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하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데 상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는데 이걸 과연 해결해낼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일본의 입장은 놔두고 우선 국내용으로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여기에 상당히 의구심을 둡니다.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외교적 역량이 미숙한, 역량이 좀 미달인 운동권 서클이라 할까요? 운동권 출신 참모들의 미숙한 외교 역량에서 비롯된 또 실질적인 의도는 고도의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고도의 책략에서 이렇게 일부러 외교 마찰을 무릅쓰고라도 국내 여론, 국내 정치적 책략의 입장에서 공개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로서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자리 정부라고 출범했는데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그리고 집값도 해결이 안 돼요. 수도권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경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 국회에서 추경을 해주고 해서 좀 효과가 있어서 성장 효과는 있습니다만 추경 효과 있고 반도체 산업이 워낙 잘 돼가지고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경제도 전반적으로 지금 맘 놓을 상황이 안 되고 외교 안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그 제천에서의 화재 대참사가 일어나서 정말 어이없는 29분의 희생자가 나와서 지금 초동 세월호하고 똑같다는 야당의 거기 주장처럼 정말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 2층에서 사우나에 있었던 그 여성분들 한 20여 명이 몰살을 하게 되는 초동 구조 미흡.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오늘 또 크레인이, 이 크레인 사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크레인 사고 나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금 한 지가 그 뒤로도 지금 3번 지금 크레인 사고가 지금 났거든요. 오늘 또 이 공사장에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또 한 분이 사망하고 또 11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민심이 좀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민심이 문재인 정부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되는 게 없다. 말만 잔치하더라, 말만. 그리고 세월호하고 똑같이 제천대 참사에 있어서도 정말로 초동의 그 구조, 소방대원들의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미흡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빨간색 옷 입고 여사님과 음악회에 가서 손을 흔들고 이래서 좀 실망스러운 여론이 상당히 증폭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KTV가 그걸 뭐 홈쇼핑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 참사 가서 눈물 흘린 걸 또 홍보하다가 지금 혼났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 사설에서도 비판하고 대통령 홍보가 너무 지나치면은 오히려 역작용이 난다. 여론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국내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민심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서 고도의 책략으로 이렇게 외교적 마찰, 일본의 반발을 뻔히 예측하면서도 고육지책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솔직히 좀 갖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지 않으려면 하면은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공개 이후에 후폭풍, 파장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탁탁탁 내놔야 됩니다. 일본을 설득하고 평창의 참석도 정말 변함없다라는 걸 이끌어내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가슴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말로만 무슨 아픕니다 어쩌고 하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일본의 설득을 받아서 다시 전 재협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재협상을 하든 아니면은 이걸 내용을 파기를 하든 어떤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책략적 발표라고 의구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개성공단에 중단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개성 중단에 대한 송내도 조사를 해서 통일부의 또 TF팀에서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하더군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뭘 하자는 건가? 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파기시키고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 정부의 잘못만 들춰내서는 그것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평이라고 할까요? 이런 논평을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당에 내놨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 참모들은 좀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왜 자꾸 청와대 참모들이 다 주도해 가요? 외교부 관료들이 저는 말렸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교부 관료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을 보여서. 그리고 사실 이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 속에서 외교에 서로 이렇게 외교적 협상이라는 것은 비공개가 100%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해서 성공한 외교 협상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당분간의 각자 양국의 여론 때문에 국민들의 그 단기적인 여론 때문에 우선 비공개를 하고 30년 뒤에 공개하게끔 이런 것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가는데 상당히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신망 있는 정치평론가 한 분이 또 이런 그 단줄의 평가를 내거든요. 제가 한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표문에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아쉬웠다, 이상하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 정부 일에 대해서는 쉽게 사과하고 지금 이 정부가 지고 있는 지금 책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라는 이 정치평론가의 그런 그 평가를 보면서 굉장히 수긍이 갔습니다. 과거 정부 것만 들춰내고 쉽게 사과하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안보, 군사, 국내 정치, 경제 문제 다 마찬가지고 전 정부의 것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하지 말고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이제 과거 정부의 잘못을 성찰은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용기 있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뭐 당장에 무슨 그만두라고 하고 적폐청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책무에 대해서 더 충실하고 지금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